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사람들 요런 거 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매수 시점 찍어드림. 매수 시점 찍어드립니다. 근데 커피 조아님 안 바뀝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 과거의 생각들, 그걸 뭐 바꿔야지 생각하는 게 마치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마냥,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일관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집 살까? 추가 매수 해볼까? 매수 시점 찍어드림. 요 과거였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좀 이렇게 해볼라 그러면 이 빨갱이. 뭐 의견을 제시하면 하락론자. 일본과 주택순환 이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자꾸 말을 하면서 빨갱이도 되었다가 하락론자도 되었다가 부정론자도 되었다가 염세주의자도 되었다가 맨날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게 없죠. 1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이호선님 진짜 일관되시죠? 이호선님 지금도 계신가요? 이호선님 정말 일관되십니다. 일관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호선님 오늘도 아주 일찍 들어와주셨잖아요. 예,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뭐 집을 사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변화가 싫어지고 자 계속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시절에 불타올랐다가 간다. 제가 이걸 잘못 가져왔나요? 요거 형사정책연구원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금 일부 아파트들 아직도 2017년, 2018년 가격에 머무르는 곳들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충격이 온다면 좀 아리까리하긴 합니다. 일본이 기염을 토하고 나서 집값 우리 뭐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비슷할 거예요. 6년간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국은 2022년에 한국은 이제 간 내려오는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절반 정도의 많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나곤 했지만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2024년 정도가 되면은 뭔가 이제 좀 기로에 서게 되는 시점이 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매수 시점에 대한 변동이 생깁니다. 왜? 이때는 이제 2022년 더 지나고 나면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2022년, 23년 지나고 나면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내려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동안 극심한 혼란, 극심한 충격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러면 2024년쯤이 되면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웬걸? 이 모든 것들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왜? 고금리가 지속될 거니까.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왜 뒤틀어져 버렸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집값이 충분히 더 빠지고 더 특례와 그리고 이 처분 조건, 이 무시무시한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더 충분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되돌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 시점은 2024년보다는 조금 더 뒤로 늦춰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무주택자 매수 언제 해야 되냐? 늘 생각해 둬야 됩니다. 늘 생각은 해둡니다. 그 매수해야 되는 시점에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가격을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유주택자 추가 매수 지금은 계속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23년 정점. 근데 아닌 것 같죠? 제 예측할 때 23년의 정점으로 봤는데 24년이 정점이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시간을 한 1년씩 늦춰보면 되겠네요. 예, 한 1년씩 더 늦춰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2023년 말이나 24년 초라고 했는데 조금 더 늦춰보겠습니다. 왜? 총선 끝나고 나면 진짜 정치인들은 이 집값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관심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24년 말 25년 초를 바라보고 이 선택의 시점이 또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도 총선이 규제 해제를 촉발한다고 했는데 규제 해제 지금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남아있지를 않더라. 일본의 금리가 고점을 찍고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정점을 달하고 나서 이게 내려왔을 때 저금리 시대로 저성장, 저금리, 주택가격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오더라는 거죠. 단순히 금리가 떨어지면 과거처럼 또 올인을 할 것인가, 또 올인을 할 것인가. 소득이 증가 안 하는데요. 소득이 증가를 안 하는데. 자, 요순환 모형에 따라서 거래량과 가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거래량은 감소 했다가 증가? 증가하는 게 맞는가? 가격은 상승.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지금 딱 요 패턴처럼 보이죠? 회복기. 회복기의 버튼처럼 보입니다. 회복기 다음은 뭐다? 화랑기다. 화랑기.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는. 정말 지금 이 회복기가 맞나요? 아직까지 이 4-5 국면을 저는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계속 특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뿌리는 거죠. 돈 계속 뿌리면서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 경기가 나쁘게 전망되고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분양 물량은 점점 줄어들거나 중단된다. 요게 3국면이었고요. 4국면, 우리는 요 국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매수 시점은 요 국면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빨리 잡아도 그렇고 차라리 올라가는 걸 보고 잡아도 괜찮다. 근데 지금의 가격의 되돌림이라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1국면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되었냐고 물으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기를 헤매고 있다고, 아니 저는 아직도 여기를 헤매고 있다고 본다. 모든 가게가 경제적인 슬럼프 여전히 맞는 것 같고요. 건설사들은 분양 사업을 점점 줄이지만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지금 미분양 계속 많이 쌓여 있고요. 입주 물량 진짜 많습니다. 입주 물량 진짜 많아요. 수도권, 대구뿐만 아니고 수도권도 입주 물량 겁나게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기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우리 요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일부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급매로 던지기도 했고 처분 조건으로 급매로 던지기도 했고, 요게 4국면 침체가 본격화되는 장면. 다음 5국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5국면. 자, 경제적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상저하죠? 모르겠어요. 주택시장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전환점으로 가격은 하락하나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1국면에 와 있는 듯한 착시를 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기 회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경기 회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물량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여전히 지금 5국면이 맞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더욱더 줄이지만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무리한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도 한다. 지금 요 국면에서 이제 요 국면, 아직도 이 국면은 두 개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5국면에서 6국면.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조금 더 싸게 사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 나중에 정말 계속 주택 가격이 순환하면서 상승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더라.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이게 바닥이 완전히 쭉 가라앉았을 때 올해 1월에 나왔던 수도권 대규모 규제 해주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위해서 다 규제 해제해줬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미 다 쏟아 부었어요. 다 쏟아 부었는데도 여전히 경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 부동산 규제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타이밍 진짜 별로다. 타이밍 진짜 별로다. 23년 금리 정점으로 봤었는데 요거 조금 취소합니다. 24년 이제 총선 앞두고 규제 풀고 오만상 다 하고 나서 잡아야 된다. 근데 좋은 시점을 잘 잡아도 나중에 뒤에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좀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뭐 부채를 안고 산다거나 한다면은 아무도 안 말립니다. 유주택자가 사기에는 말랐고 좀 더 있다가 해도 되지. 무주택자가 사기에는 간혹씩 나오는 금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름 괜찮은 기회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여전히 대구에 고점 대비 30% 하락. 정말 2017년, 2018년 가격들 아직도 종종 보입니다. 종종 보여요. 자, 제 견해는 단순 참고용으로 봐달라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습니다. 뭐 언제 살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추가 매수가 되었건 신규 매수가 되었건 그럴 때 요렇게 제 모든 걸 다 지어짜내서 이렇게 만든 자료들 아직 요거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2년 전에 만들 때나 지금 만들 때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값이 반등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야 니는 맨날 하락만 이야기하나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네 사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요 큰 틀에서 봤을 때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았더라. 다만 시간이 조금 이연되었을 뿐이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